TV 이번 시간에는 정은유 시인님을 모시고 시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시적 감성과 어떤 표현력과 글로 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참 궁금해지는데 우리 시를 쓰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네.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원래는 시조를 쓰기 전에 자유시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자유시를 쓰고 있었는데 또 자유시를 쓰게 된 그 시를 만나게 된 그 계기가 모뎀 하이텔만 그런 걸로 했을 때 당시에 그때 인터넷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그 홈페이지 제작을 배워가지고 혼자 개인 홈피를 만들었어요. 아, 네. 개인 홈피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매일 일기처럼 매일 올린 거예요. 게시판에다가. 게시판에다 매일 글을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리는 것처럼 매일 올렸는데 그게 폭죽이 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도 지금과 비슷한 반응이 있었어요. 댓글이 보면 당신의 글을 읽으면 근데 저는 그때 시를 쓴 게 아니라 일기를 썼단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글을 읽고 이혜인 수녀의 시를 닮았다. 그리고 그런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정신이 정화가 된다.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뭐 출판 이런 쪽으로는 전혀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리고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시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그냥 푼 거 정도였는데 어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출판사는 아니었어요. 시를 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웠죠. 시집 내기 전이었나요? 그렇죠. 시 공부하기도 전에 당황스러웠죠. 내가? 전혀 그 길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랬어요. 그러다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하고서 일단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끊고 제가 다시 그 한 300여 편 되는 글들을 처음부터 한 편씩 다시 읽어봤어요. 너무 허접한 거죠. 쓰다 보니까 눈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과거의 글들이 우리 왜 새벽에 감성에 치우쳐갖고 막 쓰다가 아침에 보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런 저도 몇 번 버린 적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시아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아리가 뭐냐면 정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 쓰고 싶은 거예요. 정말 잘 쓰고 싶은데 내 실력은 안 따라주고 이거에 대한 그런 갭에서 오는 괴로움 그게 극도로 치닫고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그런 거에 대한 괴로움 하루 종일 숨 쉬고 밥 먹고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그 시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정말 잘 쓰고 싶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제가 구독을 하고 있던 어떤 시 문예지 잡지가 있었는데 거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찾은 거죠. 근데 대학을 들어갈 상황은 안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시를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큰 기대 없이 그 출판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시 아카데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나는 오랫동안 혼자 습작을 하고 있는데 대학을 들어갈 형편은 못 되고 시를 잘 쓰고 싶다. 그래서 좀 좋은 시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나와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기관이 있으면 나를 좀 소개를 시켜달라. 했더니 그러세요? 우리 출판사에서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10편을 가져오래요. 그래서 10편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고르니 가지고 갈 때 저는 엄청난 선생님한테 그걸 선보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허접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시로 인해서 괴로운 거, 내가 얼마나 시를 잘 쓰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일기를 쓴 거를 좀 가져가자. 그래서 산문을 가지고 갔어요. 10편을.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렇지만 내 중심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갔는데 선생님께서 10편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말없이 묵묵하게 보세요. 아주 심각하게. 그래서 저는 속으로 떨어졌나 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다 붙을 수 있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만큼 갈급했고 그렇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그 시아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슴에 늘 물풍선을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시하면 그게 터져서 눈물로 쏟아질 정도로 네, 그렇게 시아리가 심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날도 그 물풍선을 갖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미리 그러니까 한 해를 먼저 시작을 했대요. 1회를. 제가 이제 2회째 면접을 보러 간 건데 그 저쪽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막 이렇게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나하고 면접 보는 동시에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하하호호 막 그 웃음소리가 막 3월이었는데 막 밝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됐다는 건가요? 아니 됐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시 앞에서 서럽고 웃을 수가 없는데 지금도 눈물이 나는데 그때 생각하면 나는 언제 저들처럼 시 앞에서 저렇게 하하하고 자신 있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웃을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자기 이제 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를 데리고 선생님이 교실을 들어가면서 자기 소개를 시키는데 그래요. 제가 내 소개하는 게 가장 힘들다. 그래서 제 소개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거기는 뭐 국문과에 뭐 석사에 뭐 10년 동안 뭐 시 공부해갖고 온 사람의 빵빵한 거예요. 저는 혼자서 그냥 단지 몇 년 동안밖에 공부한 그런 거밖에 없는데 너무 작은 거죠. 제가 소개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름하고 나이만 잠깐 얘기하고 다른 말 없이 정말 시를 잘 쓰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딱 이 세 마디만 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네. 그래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네, 마음이 맞아요. 좀 느껴지세요? 대표님? 그래서 그날 하루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바닥에 있다가 한 10계단은 뛰어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강의 듣고 나서 하루 강의 듣고 나서 느낌에 네. 뭔가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서울 하늘도 이렇게 맑구나라는 거를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선생님께 메일을 보냈죠. 나는 늘 겨울인 줄 알았다. 늘 겨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봄빛을 본 것 같다. 서울 하늘이 이렇게 맑은 줄 몰랐다. 그랬더니 딱 한 줄 답장이 왔어요. 굉장히 빠르게. 그대에게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온 거예요. 저는 그 한마디가 성서의 한 글귀처럼 희망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무식하게 썼어요. 무식하게 열심히. 무식하게 썼다는 건 뭐예요? 많이 썼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쓰고 어떤 소재 하나만 떠오르면은 부탁대고 쓰고 제가 3일 밤을 책상에서 일어나지 않은 적도 있어요. 저는 3일이 지났는 줄 몰랐어요. 3일이 지났는 줄 몰랐어요. 그냥 커피 마실 때만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커피 마실 때만 일어나고 밤이 두 번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진 거. 그 정도로. 그런데 많이 쓴 거냐? 한 편 쓰기를. 아, 그때 썼던 걸 그때. 보고 싶어요. 그때 쓴 게 문상이라는 시예요. 그게 그래요? 당선작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아마 계속 고치고 거의 그 이후로도 한 달을 거의 고친 건데 A4 용지 거의 한 박스는 버렸을 거예요. 그거 고치느라고. 저희가 산 아래 집에 살 때가 있었어요. 네네. 바로 이게 뒤에 산이 있고 그 집에 살 때가 있었는데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은 한 10분 정도를 걸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행길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돼 있어요. 은행나무로 돼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는 그 은행나무에 가끔 사람들이 쓰레기를 좀 버려요. 네네. 근데 그날도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구두 한 컬레가 남자 구두 낡은 남자 구두 한 컬레가 약간 뒷굽이 조금 이렇게 찌그러진 이렇게 나란히 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나무 뿌리를 향해서 나란히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그게 확 왔어요. 이미지가. 첫날은 이미지가 확 와서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이미지가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여전히 또 있어요. 그 구두가. 그래서 거기서 좀 잠시 서서 봤어요. 저도 이제 같이 그 구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같이 한동안 보다가 다시 집에 오고.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오니까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며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마치 어느 한 생에 걸어온 길을 다 끝내고 마무리를 하고 뭐 화려했던 고달팠던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이제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침묵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시의 한 줄은 성소에 들어가는 듯 생각이 깊어 있다. 이 한 줄이었어요. 근데 인도의 그 한 줄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 앞뒤의 말들을 제가 만들어낸 건데 인도의 철학자이면서 시인이신 옥타비오 파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시론을 읽어보면은 시인은 한 줄을 누군가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천사가 있다고 치면은 천사가 시인한테 한 단어를 주든지 한 줄을 주든지 시어 하나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인의 역할은 뭐냐? 그 한 줄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시는 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던져준 그 말을 내가 그거를 살리면서 받아 적는 저는 중간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실감이 났고 이 시를 쓰면서 그거구나. 근데 저한테 온 한 줄은 그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듯 생각이 깊어 있다. 이 한 줄을 그래서 저는 그 문상이라는 시의 제 시지만 그 한 줄밖에 기억을 못해요. 문상. 그 제목 자체가 예사롭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목에 매칭이 되는 그 한 줄이 바로 여기네요. 성소에 들어가듯 생각이 그게 주제고. 그래서 그거 한 줄을 살리기 위해서 시인의 노력이 들어간 거죠. 정말 다른 시간보다 지금 어떻게 시를 쓰게 되었나 이 시간이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요? 살아있었어요.